KKMD 284화 미 언론 내셔널 인터레스트 현대중공업의 신형 CBX를 통해 KF-21 네이비의 등장을 예견하다. 오늘은 2021년 6월 21일 미국의 국제정세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해외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열흘 전 부산에서 열렸던 2021 마덱스 전시장에 등장했던 한국의 신형 CBX 디자인이 미국의 군사 전문 기자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웠던 모양입니다. 번역을 끝내고 보니 A4 용지로 거의 6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이 나오는 기사였고, 이 정도면 꽤 심도 있게 주제를 다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태도를 분석해보면 지상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K2 흑표, K9 썬더, AS-21 레드백, 그리고 현무 시리즈 같은 미사일들이 바로 그런 후한 평가를 받는 무기체계의 예들이죠. 반대로 첨단 방산기술의 집대성이자 국력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KF-21 전투기의 국내 개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반응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고, 기술적 문제로 개발 자체를 반신반의하거나 규모의 경제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2021년 4월 KF-21 보라매의 시제기가 나온 이후로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태도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말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CBX 프로그램에 대한 외신들의 태도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호주의 싱크탱크인 ASPI는 지난 3월 대한민국의 CBX는 저급한 기술민족주의의 산물이며 KF-21은 20년 된 FA-18EF 슈퍼호넷을 리메이크한 것에 불과해 둘 다 쓸데없는 돈 낭비라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KKMD 247화를 통해 ASPI 칼럼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을 지적했고,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ASPI 칼럼 내용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했었죠. 국내에서도 CBX에 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라 저도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2021 마덱스를 통해 등장한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의 CBX 설계에 깊은 관심을 드러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나 국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은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혁신의 현대중공업이냐, 아니면 검증의 대우조선해양이냐. 6개월 정도 남은 선택의 시간 속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어떤 설계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만약 해군이 현대중공업의 설계를 선택한다면 F-35B가 아닌 KF-21 보라매의 함재기 버전인 KF-21 네이비의 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사를 같이 살펴보시죠.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미국의 군사 동맹국들 사이에서 항공모함을 통한 함재기의 운용이 다시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현상의 상당 부분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면서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의 출현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F-35B는 정규 항모보다 운용 부담이 적은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항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 중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의아함과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에게 있어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고, 굳이 항공모함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국내 지상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항모 도입 의지는 북한이 문제가 아닌 일본과 중국에 의해 실전 배치되고 있는 신형 항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열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 개최된 마덱스 2021 전시회에서 서로 경쟁 중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전시한 CBX 모델들을 살펴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항모 설계자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들은 고민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에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미래 항모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묻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19년 7월에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항모는 27억 달러로 주문된 F-35B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 20대와 짝을 이루게 되어 지상에 기반을 둔 F-35A 60대를 보완하게 된다. B 모델은 F-35A가 지닌 스텔스 및 센서 기능에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수직 리프트 팬을 결합시킨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원래 이름인 LPX-2는 작은 분견대 규모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지원하는 독도급 강습 상륙함의 개량 버전으로 개발될 것임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2020년 말 이 항공모함 프로젝트는 CBX 경항모 프로젝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습 상륙함보다는 항모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전환되었음을 암시했다. 낙관적으로 봤을 때 이 항모를 건조하는데 약 18억 7천만 달러, 한화 2조 1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33년에 취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 마덱스에서 발표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설계안 모두 4만 5천 톤의 만재 배수량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독도급 강습 상륙함 만재 배수량의 2배를 훨씬 넘는 크기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하나인 함교 대신 2개의 함교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F-35B 탑재가 가능한 트리에스테급을 비롯한 몇 척의 항모를 이탈리아 해군을 위해 건조한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의 조선업체 핀칸티에리와 제휴하고 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대한민국의 F-35B 전투기의 배기가스로부터 방출되는 열에 대해 갑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제휴협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 제휴협정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항모 건조 전반에 걸친 귀중한 전문 지식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길이 263m, 폭 46m, 만재 배수량 4만 5천 톤에 이르는 대우조선해양의 박스형 디자인은 대한민국 해군이 생각했던 확장된 강습 상륙함이라는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F-35B 16대를 상부 갑판에 수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F-35B 12대를 우연 쪽에 위치한 2대의 엘리베이터를 통해 경락고에 보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박스형 항모 갑판에는 헬리콥터를 탑재하기 위한 장소도 9곳이나 마련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중공업의 디자인은 270m로 더 길어졌고, 대우조선해양이 제시한 것보다 거의 33% 더 넓어진 60m의 폭을 가지고 있지만 경하 배수량은 3만 톤을 넘지 않는다. 또한 현대중공업 디자인은 단거리 이륙을 돕는 스키 점프대를 통합시켰다는 점에서 한 체급 더 큰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F-35B는 원래 이륙을 위해 스키 점프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스키 점프대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연료와 무장을 싣고서도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고, 현대중공업의 주장에 따르면 출격 횟수 SOT를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스키 점프대가 착함 장비 어레스터 기어와 결합되는 경우 현재 개발 중인 토종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매의 네이비 버전이나 항공모함에 기반을 둔 대형 무인 드론과 같은 수직 이착륙이 불가능한 항공기의 운용도 가능한 항모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대중공업의 설계가 암암리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측하건대 현대중공업은 CBX가 함재기를 캐터펄트로 사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때를 대비해 스키 점프대 역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했을 것이다. KKMD 280화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현대중공업의 설계안은 스키 점프대와 고정 와이어를 사용하는 스토바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하고, 이는 곧 F-35B가 아닌 비수직 이착륙기를 함재기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KF-21 자체가 아직 개발 중에 있는 터라 개인적으로는 KF-21 네이비를 언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280화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미국의 보수 성향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KF-21 네이비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카토바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식이든 증기식이든 간에 먼저 출력 계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씀도 이미 드렸는데요. 지난 283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소형 원자로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체계는 운용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축률 20% 미만의 핵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잦은 핵 연료봉 교체의 필요성과 핵 폐기물 처리 등이 문제가 됩니다. 항모의 필요성에 대해서조차 찬반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원자력 추진 체계와 카토바 방식까지 언급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대중공업의 설계안에 따르면 상부갑판에 F-35B 16대, 경납고에 추가적으로 F-35B 8대 배치가 가능하고 6대의 헬기를 착륙시킬 수 있는 공간도 보유하고 있다. 함재기들은 항모 양쪽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통해 경납고에 수납될 수 있다. 항모의 선미 쪽에는 북한 기뢰와 잠수함 탐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무인 수상함과 무인 잠수정을 운용하기 위한 웰덱과 수직 이착륙 무인 드론의 이륙과 착륙을 위한 플랫폼도 설계되어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의 설계는 더 넓어진 갑판 때문에 떨어진 기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파도 가름형 선수와 추가적인 수평 추진기를 장착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항공모함 모델은 두 함교가 스텔스 형상으로 제작되어 있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는 거리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 범위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이를 보자면 위상배열 레이더가 함교의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의 가시성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항모에 설치된 주요 센서들의 탐지 범위와 각도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다. 자기 방어를 위해 두 항공모함 모두 후방 함교 뒤쪽에 KSAM 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KVLS 수직 발사 시스템 16셀과 Seaweeds-2 근접 방어 무기 체계, 그리고 어뢰 대응 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 대우조선 해양이 설계한 항모는 독특한 드론 방어 시스템도 자랑한다. 한국형 항모 CBX의 부품 개발 수주를 위한 방산업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추진 체계에 있어 제너럴 일렉트릭이 첨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롤스로이스는 인지도가 높은 MT-30 가스터빈에 디젤 엔진을 결합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형 항모 CBX는 또한 최대 탐지 거리가 300km에 달하는 국산 에이서 레이더와 수직 발사 시스템, 그리고 총신이 7개인 GAU-8 어벤저 30mm 기관포를 장착한 근접 방어 무기 시스템을 장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대한민국 해군은 수직 이착륙기만 탑재할 수 있는 상륙 강습함 항모라는 틀을 벗어나 뛰어난 고성능 제트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모를 추구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해군이 제작한 영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캐터펄트가 장착된 항공모함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고성능 전투기를 탑재한 정규 항모 컨셉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한 항모부터 시작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해군의 선택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선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선택권을 대한민국 해군에게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의 디자인은 건조와 운용에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만 스키점프대의 운용을 통해 보다 더 향상된 F-35B 전투기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대우조선해양과 핑칸TLE가 제휴한 디자인은 더 많은 숫자의 F-35B를 탑재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항모는 무인 시스템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의 항모는 공중 및 해상에서 활약할 무인 시스템을 위한 특수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대중공업 모델은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반면 대우조선해양 모델은 레이더 성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항모 컨셉은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진화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탈리아 핑칸티에리의 조력을 받는 대우조선해양과는 달리 항공모함 건조에 관한 경험자의 통찰력 있는 조언이라는 혜택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도 퀸 엘리자베스급을 건조한 영국의 밥콕 인터내셔널과 항모 설계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맺었고 영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항모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단순히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 수주업체가 선정되어 3년 뒤부터 건조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대우조선해양의 설계안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설계가 대한민국 해군이 요구했던 작전 소요에 더 가깝고
비용이 초과하거나 기술 문제로 일정이 지연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대한민국 해군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아직 정해진 사실이 아니고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며 수직 이착륙기 F-35B뿐만 아니라 다른 고성능 함재기들도 운용할 수 있는 진화적 잠재력을 지니도록 설계한 현대중공업의 제안에 대한민국 해군이 끌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마덱스에서 만난 해군 고위 관계자는 CBX 수주 계약이 결정될 때까지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며 누가 선택될지는 아직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해군은 그야말로 치열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항모 보유가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지상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와 미사일들은 주요 군사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전역을 마음만 먹는다면 손쉽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상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들은 항모에서 출격하는 수직 이착륙기보다 더 많은 출격률을 생성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모는 특수부대가 탑승한 헬리콥터와 이를 호위하는 전투기들이 해안 경로를 따라 북한 영공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상당히 유용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항모는 또한 바다에서 대공 방어망 형성과 무인기 운용 그리고 지휘 및 통제본부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활주로를 파괴당하면 이착륙이 불가능해 기능이 마비되는 지상 공군기지와는 달리 계속 이동하는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함재기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도 강점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항공모함에는 지상 공군기지와는 달리 침몰이라는 최악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수많은 잠수함과 폭내 그리고 대한미사일로 무장한 소형 보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호위 함대가 필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항모 프로그램은 다수의 항모를 취역시키고 있는 일본 및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 있어 뒤처지지 않으려는 의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획보다 더 대형화된 CBX로의 설계 변경은 곧 등장할 일본의 이즈모급 항모와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상징적인 면에서나 실질적인 면에서도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보유는 지역 안보 동맹이나 다국적 원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능력을 더욱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CBX가 대한민국의 국방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전투수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CBX를 통해 강대국들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하는 동시에 CBX가 대한민국의 위상과 지역적 영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2021년 6월 21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게재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미랄못, 밀리터리를 알지 못하는 시절에 저였다면 2021 마덱스 전시장에서 마주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디자인을 별 생각 없이 우와 멋있다 한마디와 함께 그냥 지나쳐 버렸겠지만 이번에는 현대중공업 디자인을 보고서 전율이 일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당시 제 앞으로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있었는데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우주전함 같은데 역시 무기들도 멋지게 만들어야 돼 라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디자인은 진화적 잠재력이라는 단어로 상징됩니다. 동급 항모들이 흉내낼 수 없는 크기의 비행갑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최신형 항모들도 갖추고 있지 못한 기술들도 녹여낸 설계입니다. 쉽게 제거가 가능한 스키점프대가 설치되어 있어 고정식 와이어 장치가 도입되면 스토바 방식으로 고성능 함재기의 운용도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중형 항모로 가지 않더라도 그 말 많고 탈 많은 F-35B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심지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KF-21 네이비의 등장까지 언급하고 있죠. 또한 동력원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넓은 비행갑판 덕분에 캐터펄트가 도입된다면 카토바 방식으로의 진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재기 최대 탑재 수량과 공간 활용성에서 불리하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항모인 만큼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대우조선해양의 디자인은 검증된 성능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됩니다. 현재 구형 가능한 기술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 보수적 설계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처럼 직사각형 형태의 갑판이라 공간 활용도가 우수해 탑재 가능한 함재기의 숫자가 더 많고
헬기의 동시 착륙 능력도 대우조선해양 쪽이 더 우수합니다. 설계가 보수적인 만큼 함정의 안정성도 더 우수할 것으로 분석되어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무인기와 드론 운영 능력, 향후 개조 및 확장성에 있어서는 현대중공업의 설계보다 확연하게 떨어지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CBX 디자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항모 프로젝트가 단순한 논의의 수준 이상으로 진척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직 한 번도 항모를 만들고 운용해본 경험이 없기에 가능성과 리스크 모두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번 2021 마덱스에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마저 깜짝 놀랄 만한 항모 설계 능력과 아이디어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김민석 연구위원이 비즈한국 6월 10일자 기사에서 쓴 글의 일부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모함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지만 이지스함이나 차세대 전투함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항공기를 사용해서 장거리 탐색과 공격을 할 수 있는 항공모함 없이는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과거에는 항공모함이 사치스러운 해군의 상징이라면 현재의 항공모함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군 함대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 셈이다. 모쪼록 두 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하여 한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전쟁에서 살아남아 작전을 수행하는 항공모함을 만들길 기원해본다. KF-21이 등장하는 오프닝 영상에 KF-21은 이제 완성되었고 각종 무장을 장착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CG로나마 최종 진화한 KF-21 블락3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오프닝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의 계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